안 나갔어요. 저희 금요일 계속 빠져가지고 저번 주도 빠지고 다음 주도 빠질 예정이라서 결혼은 끝났어요. 알겠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첫사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이게 더 어려워요, 시원해. 더 어렵다고 했는데 쌤은. 그래요? 예, 나올 건 더 많아요. 나올 건 더 많고요. 내용 자체는 자화상이 좀 더 어려워요. 왜? 자화상이 좀 더 성찰이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사랑은 이해만 하면 오히려 더 쉬운데 내용 자체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에 좀 했었잖아요. 저랑 겨울방학에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안 했니? 첫사랑은 안 했는데. 자화상만 했어? 네. 했어. 했어. 했나? 내가 안 온 거 아니야? 한 번 빠졌었는데 그때. 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첫사랑. 이러고 나면 오늘 좀 일찍 끝나면 문제 풀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평가 문제집이랑 많이 건너뛰고 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숙제 검사는 따로 안 했잖니? 분명히 밀려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막 진도를 많이 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T를 벗어나고 있으니까 문제 푸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사랑 몇 페이지냐면 82페이지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첫사랑이라는 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에 보면 뭐다? 첫사랑이다. 주제가 뭐다? 첫사랑이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빗대서 어떤 거를 상징으로 첫사랑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첫사랑 제목의 의미 가보도록 하고요. 주제 형상과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시상의 전개 방식도 좀 잘 나옵니다. 표현상 특징이나 운용 형성 방법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가 뭐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어요. 자, 거기에 뭐를 피우려고 해요? 꽃을 피우려고 해. 자, 여러분들 그 시를 해석할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좀 농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무슨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라. 약간 감성적으로, 중이병적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장면. 자, 나뭇가지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뭔가 꽃을 피우려고 하죠. 그러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으면 꽃을 피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갑자기 뭐가 나와요? 눈이 나왔죠. 아, 그러면 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다? 눈이 주체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눈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뭐예요? 나뭇가지예요. 그죠? 눈은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마치 뭐하고 있다? 도전하고 있다, 챌린지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눈을 실제로 도전하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눈을 도전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무슨 법을 알 수가 있냐면 그렇죠, 의인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쓰는 거 쓰셔야 돼요. 시는 어차피 쓸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뭐다? 자, 눈은 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꽃은, 눈이 도전하는 꽃은 무슨 꽃이겠다? 눈이 피워내는 꽃이니까. 네, 눈꽃을 이게 중요해요. 눈꽃이라는 게 중요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 피우려는 노력. 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이 나뭇가지가. 근데 이 흔들림이
이 도전을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게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꽃은 뭐냐? 꽃은 제목이 뭐였어요? 첫사랑. 첫사랑. 그러면 이때 꽃의 원관념은 뭐겠다? 첫사랑. 예, 사랑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랑이 원관념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법? 네, 은유법입니다. 알겠죠? 얘가 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일부러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하는 느낌으로 외우셔야 된다? 시에서 발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어제 객관식에 보기에 다 써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확인했을 때 내가 발견할 수 있고 이게 그래 이거에 대한 설명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저처럼 그냥 백지에서 쫙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치?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물음표 찍어보세요. 자, 눈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멈췄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 의문문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는 이 표현법이 바로 뭐냐면? 서리법. 예, 서리법입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역할이에요? 눈의 도전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거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됐죠? 자, 그러고 나면 눈은 뭐다? 사랑을 이루려는 주체예요, 주체. 그러면 이 시는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이다? 눈이 눈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됐죠? 자, 그 다음에 2연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연에서는 뭐가 나오냐? 방금 눈의 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눈의 도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2연이에요. 그 도전의 모습이에요. 자, 뭔 말이냐? 싸그락 싸그락 뭐예요? 눈이 내리는 모습이에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입니다. 얘는 의성어이고요. 그죠? 의성어는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싸그락싸그락이니까 무슨 감각이기도 하다? 청각. 예, 청각적 심상이기도 하고. 말은 언제든지 바꿔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싸그락싸그락 뭐 하고 있다? 눈은 두드려 봐요.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내려앉겠죠. 근데 처음에는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이고 녹아버리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남분분 이건 뭐예요? 눈이 흩날리는 모습이죠. 무슨 의태어예요. 의태어니까 무슨 감각? 네, 시각이죠. 춤추었겠지. 얘도 전체적으로 의미법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까지 밑줄 치시면 어때요? 싸그락싸그락 남부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동어의 반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어의 반복. 네, 이게 바로 뭘 이루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 밑에 비워놓는 거는 대충 느낌 채셔야 돼요. 네. 너무 크게 쓰지 말란 얘기야. 자, 그리고 이때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는 또 뭐를 보여줘요? 미끄러진다는 건 눈이 눈꽃을 피우는 과정이 이 도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오른쪽 묶어보세요. 네. 이게 외울 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이해하시면. 예.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1년에서 얘기했던 눈이 눈꽃을 피우는 고전의 구체적인 묘사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다? 눈꽃이 피는 과정을 뭐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세 가지. 자, 동어의 반복도 있었다면 여기에 무슨 반복도 있냐면, 자, 의성어나 의태어를 묶어서 뭐라고요? 음성상징어. 그렇죠. 예, 음성상징어의 반복이다. 여기는 이제 운을 형성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네. 어디가? 싸그라 싸그라 두고 들어보겠지? 남봉도 한번 춤추었겠지? 비슷하죠? 문장 구조? 그래서 여기에 단어가 하나도 안 똑같은데 문장의 구조가 비슷함을 통해서 반복의 느낌을 주는 걸 무슨 법이라고도 얘기하냐면 대구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대구법은 학교에서 안 알려주기도 해요. 안 알려주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저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건 대구법이라고 해요? 그냥 딱 두 문장 이렇게 딱 그게 아니라. 아니요, 어떤 두 문장이 짝을 이루어서 네.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음. 반복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비슷한 느낌의 문장 구조 두 개를 통해서 반복되는 느낌을 주면. 꼭 문장이어야만 돼요? 딱 그냥 문장이어야만 돼요? 네. 딱 두 문장. 아니요, 두 문장 아니어도 되긴 해요. 근데 대부분 문단은 안 돼요? 네, 문단하고 문단은 대구법이라고 하진 않아요. 대응한다고 하지 그냥. 네, 보통 대구법은 문장과 문장의 대응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겠지 라는 어미의 반복. 말을 바꿔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 써드리는 거예요. 동어의 반복이다, 음성상징어의 반복이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대꾸법이다, 뭐뭐겠지라는 어미의 반복이다. 이게 다 이연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운율 형성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의 좀 특징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이렇게 수백 번 미끄러지면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결국 눈꽃을 피우겠다 안 피우겠다? 피워낸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피워내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에요. 이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네, 밑줄 쳐보시고.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 꽃은 무슨 꽃? 눈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꽃의 순간적 속성입니다. 속성이지 무슨 간? 순간성이에요, 순간성. 왜 눈꽃이라는 건 어때? 금방 없어지잖아. 녹아버리잖아. 혹은 여러분 나무 좀만 흔들어도 우수수하고 눈꽃은 떨어져 버리죠. 그죠? 되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사랑은 눈꽃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눈꽃, 사랑은 곧 뭐의 속성이기도 하냐면 이 눈꽃이 바로 뭘 의미한다? 첫사랑이에요. 네. 첫사랑. 첫사랑은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네, 그 얘기예요. 순간적이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그죠? 네, 물론 오래 사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어릴 때의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리고 나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잘. 상대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잘 안 이루어지죠. 네, 그죠? 그런 거는 좀 더 나이를 드셔야. 나이를 먹어도 뭐 애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나아지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눈꽃이 곧 뭐랑 비슷하다. 이건 쓰지 마세요. 옆에다가 곧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꽃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인간의 삶 중에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정말 또라이죠. 그죠? 예, 첫사랑을 뭐에 빗댔어요? 눈꽃에 빗댔어요. 되게 신선하잖아요. 그죠? 예상치 못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햇솜 같은 마음, 햇솜이 뭐예요? 그 해 처음 난 솜이에요. 솜은 무슨 색깔? 하얀 색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에세모 치시고 무슨 법? 주교법. 네, 지규법. 자, 햇솜은 뭘 의미해요? 햇솜. 눈에 무슨 마음? 하얀색이니까. 순수한. 그렇죠. 순수한 마음. 이 햇솜이요. 이 첫사랑 할 때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마음을 눈꽃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천 번 노력하는 거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첫사랑 할 때의 태도예요. 눈의 태도. 어떻게 했다? 당신을 향한 헌신과 정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내가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침내 드디어 뭐 했다는 거예요?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황홀이 바로 뭔데요? 첫사랑이 뭔데요? 네, 첫사랑이자 이게 뭐야? 눈꽃이죠. 이게 바로 뭐요? 무슨 법? 은유법이죠. 그죠? 왜 황홀하다라고 얘기하냐? 예, 앞에서 얘기했던 걸 쭉 따라오시면 이 꽃을 피우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딛고 이 역경은 몇 연에 나와요? 2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런 역경을 딛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은 첫사랑의 결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황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원래 끝나야 돼요. 꽃 피었잖아. 근데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어디에 남아있다?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자, 여기 왼쪽을 잘라보시고. 자, 그랬는데 마지막 4연에 보시면 처음 부분에 뭐라고 등장해요? 봄이면. 예, 봄이 와버렸어요. 자, 봄이 왔네요. 눈꽃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왜? 눈꽃은 뭐가니까? 바람 한 잡으로 휙 날아갈 사랑이니까 네. 사라져버리죠. 첫사랑이 끝났어요. 헐. 이렇게 어렵게 해서 눈꽃을 피워냈는데 끝났죠. 뭐 했기 때문에? 봄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봄은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진 않아요. 왜 아닌지는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절이 뭐다? 겨울이다. 겨울이다. 물론 겨울이라는 게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나죠. 네. 그랬는데 뭐가 된다? 여기서 봄이 된다. 뭐가 흐른다? 시간이요. 예,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자화상은 솔직히 시간의 흐름은 제가 써드리긴 했지만 시간의 흐름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뭐가 바뀐다? 정서의 변화. 예, 정서의 변화가 뭐를 통해서?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죠?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다고요. 예, 이거는 확실히 시간의 변화예요. 왜? 봄이면 그 가지, 이 나뭇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었어요. 화상 입은 자리예요. 된 자리죠. 네. 상처예요. 이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다? 눈꽃이 폈던 그렇죠. 눈꽃이 폈었었던. 그죠? 과거 완료형.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뭔 자리? 눈꽃이 피었던 자리. 녹은 자리. 녹은 자리. 첫사랑이 끝난 자리. 첫사랑이 끝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겠죠. 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첫사랑의 아픔이죠. 보통 이렇게만 해석하는데요. 진짜 한 10%에서 가끔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결국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피어나냐면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터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봄이니까 벚꽃 혹시 벚꽃 보고 오셨나? 네. 벚꽃을 필 때 가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터요. 그리고 이 상처 부위에 봉오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꽃이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얘가 이 한 번 된 자리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진짜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이것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를 위한, 그 다음 과정을 위한 전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새싹이 나기 위한, 그죠? 이 꽃봉오리가 피기 위한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첫사랑이잖아. 첫사랑은 아름답죠. 물론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예, 뭐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원래 진짜 첫사랑은 처음 한 사랑이 첫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연애를 여러분 해보시면 그 여러 사람 중에 진짜 내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기억에 남으면 그게 첫사랑이에요. 예, 꼭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근데 그러고 나면 진짜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헤어지고 나면 무슨 생각해? 다음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잖아. 그러면 내가 한층 뭐 하게 된다는 거야? 다음 사람한테는 좀 더 잘해줘야지 라고 성장하게 되죠. 성숙하게 되죠.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밑줄 쳐보시고, 얘는 무슨 법이에요? 상처가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럼 얼굴에 상처 있으면 아름다워요? 흉하죠. 상처가 원래 흉한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단어보다는 그렇죠.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역설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봄꽃을 의미하고요. 봄꽃. 조심하세요. 황홀은 뭐예요? 눈꽃이고요. 상처는 뭐예요? 봄꽃이에요. 달라요. 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낚시로 가장 잘 나오는 기본 문제가 바로 뭐다? 황홀했다가 표시해놓고 무슨 꽃이라 물어본다? 봄꽃이라 물어보면 틀려요. 반대로 상처에다가 눈꽃이라고 얘기하면 틀리다고요. 왜? 눈꽃은 뭐니까? 첫사랑이잖아. 근데 얘는 봄꽃이잖아. 그러면 첫사랑이 아니야. 얘는 뭐야? 첫사랑의 아픔을 딛고 한층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 사랑이라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은유법이기도 하고 역설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봄꽃을 은유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은유법도 쓰이고 지구법도 쓰여요. 그죠? 서리법도 쓰이고요. 반복법도 쓰이고요. 대꾸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표현방법 되게 많죠? 예, 이래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자화상보다 훨씬 외운다면 외울 게 많아요. 많아 보이죠? 예, 일부러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발견하시면 된다고요. 예. 물론 발견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발견이 되죠. 자, 그래서 뭐다? 첫사랑의 이게 이제 보통의 근거예요. 해석이에요. 아픔을 통해 도달한 무슨 사랑? 성숙한 사랑. 이 봄꽃입니다. 모르겠어. 너무 좋은 시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시에서는 화자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화상에서 나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성찰이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나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 지금 결국 뭐예요? 이거 쭉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겨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뭐가 하고 있어?
눈이 내리고 있어. 그래서 눈꽃이 폈다가 뭐가 됐어? 봄이 돼서 눈꽃이 물이 됐어. 녹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가 폈어요? 봄꽃이 피고 있죠. 자, 그럼 화자는 그 장면을 뭐 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관찰. 관찰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예, 그리고 관찰자적 태도예요, 이게.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그죠? 주인공이 내가 아니잖아. 자연 풍경이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 정리해 볼게요. 밑에다. 그래,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 뭐 처음 배우면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다 쓰였죠? 역설법, 서리법 쓰였죠. 그죠? 예, 뭐가 빠져있냐면 반복법 정도, 반복법, 대구법 정도가 빠져있는 정도이고요. 이게 다 쓰여요. 그러니까 이 시가 공부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그래도 자화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제목 위에가 좀 빈칸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여기다 쓰세요. 여기 되게 넓잖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써봐요. 네, 써봐요. 네. 아니면 여기 위에다 쓰시든지 제목 위에다 쓰시든지. 포스트잇 하면 될까요? 포스트잇. 이만큼 쓸 거예요. 안 되겠다. 두 개로 나눠 쓰셔야 될 것 수거 같아요. 가져와야겠다. 자, 가볼게요. 자, 가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시의 표현상 특징입니다. 했던 거 정리할 거예요. 뭐 특별한 거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꼭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뭐가 흐른다?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러요. 언제서 언제로? 겨울에서 봄. 겨울에서 봄으로.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봄이라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되게 큰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시상전개 방식이죠. 시상전개가 어떤 식으로 된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두 번째.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사랑과 성숙한 사랑에 대한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뭐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 오, 그렇죠. 자연물. 그래서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연물, 자연현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쓰이고 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 이 표현법 중에 이게 쓰이면 되게 특징적이잖아. 강렬하잖아. 제일 마지막 줄에. 역설법. 역설법. 왜? 아름다움과 뭐가 결합되어 있다? 상처가 결합되어 있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왜? 상처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쓰이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적 이미지. 무슨 감각이 쓰여요? 전체적으로 뭐가 쓰이고요? 전체적으로 시각이 쓰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마치 그 나무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듯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제시되어 있다? 얘는 전체적인 정경, 풍경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이 한 장면 같다고요. 하나의 정지되어 있는 나무의 모습을 어떤 그림을 시에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무슨 가가 플러스 싸그락싸그락 청각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각적. 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쓰이고 있다? 의인법 쓰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마저 다 쓰죠. 의인법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직유법,
은유법, 또 의법, 또 대구법. 예, 반복법 중에 대구가 쓰이고 있었고, 대구법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또 도전을 멈추지 서리법. 않았으랴. 네, 서리법. 그래서 외울 게 되게 많죠? 많을 수 있다. 역설법은 따로 썼으니까 그저 중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대상에, 구체적인 대상에, 그죠? 나뭇가지, 나무, 봄꽃, 눈꽃 이런 거에 사랑이라는 뭐를? 추상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죠? 구체적인 대상에 추상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상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상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써요. 길이 있으면 이 길에 무슨 이미지를 보여요? 추상적인 인생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바로 뭐다? 상징이에요. 이런 게 바로 상징입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상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유도 쓰이고 상징도 쓰인다.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목에다 쓰시는 제목 옆에다 아니면 제목 옆에다 쓰신 분은 위에다 쓰신 분은 밑에 빈 곳에다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 첫사랑의 마지막.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이 시가 끝나요. 자, 써볼게요. 봄이 되어 눈이 녹은 후 꽃을 터뜨리는 나무의 모습을, 그죠? 이 화자가 보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죠? 아름다운 상처, 형상화하고 있다. 한 문장만 더 쓰면 돼요. 2줄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은 무슨 계절이다? 봄꽃이 피어나기 위한 인내와 헌신의 계절이며 그 과정을 거치고 태어난 봄꽃은 가장 아름다운 상처이다. 그죠? 성숙한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 시를 한번 쭉 풀이한 거예요.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고,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봄꽃의 아름다운 상처, 성숙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